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4쪽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통화정책 중에서 이번 시간엔 여수신제도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자, 여수신제도가 뭘까? 말이 어려워요.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제일 위에 적어 놓으세요. 여신 하는 것은 여기 여자가 줄 여자입니다. 주다. 신자는 믿을 신자지요. 신용을 믿고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대출입니다. 대출. 빌려주는 거. 그러면 수신은 무슨 수? 받을 숫자겠죠. 신용을 믿고 받아둔다. 다시 말해서 예금입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예금 같은 용어는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쓰는 용어고요. 여신이나 수신은 똑같은 뜻이긴 한데 누가 쓰는 거냐면 은행끼리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수신 제도는 은행끼리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봐야 돼요.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우리가 거래하러 가는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요. 누가 필요하다 그러겠죠. 일반은행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돈을 빌려주는 걸 여신,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은행이 어떨 때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에 좀 보관해 주세요 하고는 예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수신. 그렇죠. 결국 여수신 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개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별금융기관이란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 대출을 지원하면 여신, 예금을 받으면 수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왼쪽 빈 공간에 하나 그려 놓을까요? 자, 이 여수신 제도는요. 밑에 그림 보입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왼쪽에 조그만 글자로 나오는데 제목에만 빨간 네모 쳐놓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못 본 척하고 자,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정하는 금리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에 정하는 그 대출금리, 그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는 어떨 때는 올리고 어떨 때는 내립니다. 왜 올리고 왜 내리느냐? 한국은행 기분이냐?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은 뭐 하는 은행이냐면 우리나라 시중에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을 때나 너무 적을 때 그걸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 통화 정책의 하나로 여기 나오는 통화 정책의 하나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어렵죠. 사실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쉽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 화살표 뭘까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통화량이 많으면, 통화량이 많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거품이 생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아, 이 말도 어렵군요. 다시 쉽게. 자, 여기 빵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적당히 흐르고 있으면 이때 빵은 돈 1,000원이면 1,000원이면 이 빵을 살 수 있어요. 적당하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럼 이 빵을 너도 나도 사러 가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갖고 오는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쓸데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팍 내려와서 경제 타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시중에 통화량이 좀 많다 싶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여신할 때, 돈 빌려줄 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럼 금융기관 또 따라서 올려야죠.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 대출금리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자도 비싼데 은행 돈을 계속 빌렸으면 안 되겠지? 얼른 은행 돈을 갚아버려야겠군 하고 돈을 은행에 갚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흡수되고 그럼 이 돈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흡수돼서 돈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중에 돈이 좀 적으면요.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요. 또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는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시설 투자도 안 해요. 말하자면 기업이 더 영업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큰일이에요. 이런 우울한 보고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통화량이 적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단 말은 일반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여신할 때 이자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낮으니까 일반 은행이 냉큼 빌려갖고 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 갖고 와서 야, 돈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당신 좀 쓰세요 하고 대출금리도 낮춰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자도 싼데 은행에서 돈 좀 빌려와야겠군 하고 막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중에 돈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봤던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가 내려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 뒤에 있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서 조절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숙제. 힌트 줄까요? 힌트가 지나갔어요. 힌트는 뭐냐 하면 안 나타나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준금리가 나옵니다. 모두 알아오세요.